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그 뉴스를 만든 인물과 얘기합니다.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진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우여 의원을 연결해서 당 수습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결과를 보고 기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던데 그럴 정도로 예상 외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혈혈단신 혼자 출발하고 계파를 뛰어넘자라고 외쳤는데 이것을 받아주신 우리 당 의원님들 예. 너무 감사하고 저로서는 참 제 자신이 놀랐습니다. 네. 비주류의 반란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원내대표로 선출된 원동력이랄까요? 어떤 경선 승리의 그 의미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의원들께서도 우리 냉랭해진 국민들의 마음과 당의 진로를 생각할 때 이대로는 안 된다. 특별히 그 주류 무한 책임론해서 일부 주류들만의 계속적인 당의 운영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대화합과 이제 변화를 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재보선 패배 이후에 한나라당 내부에서 위기감이 높습니다만은 지금 한나라당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냉정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신다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권력에 취해 있었다. 또 국회의석과 같은 숫자의 자만심이 많았다. 그래서 민심, 특별히 청년들과 서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듣고 싶은 이야기, 네. 정책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민심은 동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당의 쇄신과 화합에 이제 큰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시는데 앞으로 어떤 화합과 쇄신을 위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헌법에서 규정한 의회주의를 존중해서 한 분 한 분 독립된 헌법기관인 의원들을 자유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파의 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중앙광장에 모여서 자유롭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면서 속 이야기를 나누면은 이제 이것은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원내대표 경선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만은 주류와 비주류 또 친이 친박 친이는 무슨 이재욱의 이상득계 미래희망연대 소장파 민본 20일 함께 내일로 최근에 새로운 한나라 이렇게 많은 계파 계보를 다 아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맥상통하는 것은요. 예. 이제는 우리는 국민만 바라보자 하는 마음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모습 다양한 것 자체는 좋으니까요. 우리가 한 흐름을 메인스트림을 주류의 예. 마음을 다시 형성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장 말씀은 그렇지만 당장 어제 구성된 비대위 인선을 놓고도 지금 뭐 소장파가 반발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비대위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있는데요. 예. 좀 절차에 있어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당원이나 여러 가지 당의 원칙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사무처에 그러한 유권 해석하는 분들과 어울리고 또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네. 이제 지금 징검다리 연휴 중이라요. 또 휴회 중이라 의원들께 오늘 중으로는 연락을 드려서 예. 수요일 날쯤 의총을 해서 예. 의원님들 오시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요일 날 열리는 의총에서 비대위 구성을 새로 하게 됩니까? 그날 의견이 모이면은 또 새로 하게 됩니까? 우선 기존의 비대위 구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요. 예.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요. 거기에 좋은 지혜로운 방안을 만들어서 잘 해결나가야 하는데 기왕의 비대위의 구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러나셨지만 먼저 최고위원 회의의 의결이라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존중하는 마음도 함께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대위와 새 원내대표단의 역할 이거는 어떻게 분담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당원에 보면은요, 30조에 대표 유고시에 대표가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예. 그 대행 체제로 들어가는데요. 대행의 순서가 당 서열 두 번째인 원내대표가 우선 맡고요. 네. 원내대표가 또 역시 유고에 들어가면은 다득점 최고위원 순으로 맡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원칙과 비대위가 다른 부분은 충돌이 안 되는데 최고위원 회의를 대신하고 당 대표의 역할을 비대위원장이 대신한다 하는 부분이 외부에서 볼 때에는 충돌돼서 예. 법률적 효력, 다시 말씀드리면 당 대표가 누구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률적 효력이 따르잖아요. 예. 그 효력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중히 당원 해석을 정확히 한 다음에 네. 출발해야 됩니다. 안상수 대표가 사퇴했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 회의도 열리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됩니까? 네,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요. 이 부분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최고위원들도 다 사퇴한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네. 정치적으로는 다 사퇴 의사를 밝히셨지만 그 과정에서는 어떤가 그 사퇴 의사가 대변인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지 그 내부의 의사 과정은 혹시 동반 사퇴론이라든지 이렇게 예. 해서 당 대표가 사퇴하면 즉각 모든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신 건 아닌가 싶은데 예. 당원은 거기에 좀 여유를 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 대표가 사퇴하고 장기간 짧은 기간이면은 그냥 두 번째 최고위원이 예. 승계하면 되고요. 그것이 1년 이상 길면은 그때는 임시전당대회를 여는데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최고위원들은 반드시 사퇴하는 것은 아니고 네. 오히려 바람직한 것은 당을 수습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죠. 당대표 유고시의 권한대행을 지금 황 원내대표께서 맡게 될 텐데 이제 뭐 전당대회 때까지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냥 비대위원장까지 맡아서 당을 뿌려가면 안 됩니까?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지난 최고위원 회의가 그런 것을 결정했으면 그것을 존중하고요.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안상수 대표가 어제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부와 청와대 대통령에게 소통에 더 신경 쓰고 네. 해야 된다 뭐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당이 정부의 거수기다, 청와대의 거수기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정권 후반기 여당의 바람직한 역할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후반이 될수록요. 대통령이 초반에는 스스로 선거를 치르셨기 때문에 민심과 하나가 되어 계신데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요. 그 인간인지라 민심과 유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당에서는 특히 국회에서는 대통령께 민심을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고 예. 민심 국민 위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과 국민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되고 그런 임무가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네. 정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러닝메이트로 정책위 의장이 된 이재용 의원은 추가 감세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황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대학생들 등록금요. 젊은 부부들의 육아 그리고 주택 마련 여러 가지 또 오래된 낡은 지역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추가 감세를 이 시점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성 많은 의원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약으로 이것을 내걸고요. 예. 세계잉여금과 합해서 한 10조 정도 만들면은 우선 정책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미 FTA 비준 문제가 또 하나의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관계는 네.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입니까? 그거는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함께 국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또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미국이 하는 것과 서로 국익 보호 차원에서 맞물려서요. 좋은 의견을 내면은 특별히 그 후속 대책이나 보완 대책은 야당이 좀 앞장서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치면은 저는 무난히 국익을 위해서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좌시하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예. 존중하면서 해나가면 해결되리라고 예, 봅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야당과 결국은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강행 처리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몸싸움이나 이렇게 위법적, 위헌적 조치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예. 국회법이 허용하는 여러 가지 조치는 필요시에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요번에 훌륭한 야당 원내대표들께서 지금 경쟁 중이신데, 예. 13일날 결론이 나면은 즉각 만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대선 후보들이 전면에 나서라 이런 요구들이 분출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당헌 당규 문제도 있고요. 이런 네.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권 대권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오래된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것과 별도로요. 좋은 일하실 수 있는 여건, 특히 주류 책임론, 무한 책임론에서 주류들만이 장악을 하고자 했던 그런 분위기가 풀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권 후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원할 때에는 또 당에서 요구할 때에는 일할 수 있도록 잘 만드는 것이 저희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동안은 주류 비주류라는 이런 장벽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졌으니까 박 대표께서도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또 하실 일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한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일할 수 있는 여건 무슨 자리를 하나 드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만나 뵙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 또 우리 의원들은 또 어떤 생각하는지 조금 시간을 거쳐서 조정된 결과에 따라서 최상의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우여 의원이었습니다. 7시 46분입니다.